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코스피,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. 코스피는 0.86%, 그리고 코스닥은 0.73% 상승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이 코스피,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.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상 최대 신고가를 딱 돌파해서 계속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코스닥도 사상 최대 신고가 돌파에 임박했는데 드디어 오늘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 주식시장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한 사람들 돈 좀 벌겠죠.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계속 올라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. 자,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?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동소득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. 요거를 좀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. 크든 작든 일단 자기 집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노동소득 이외에도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. 뭐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고 직업이 있으면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도 더불어서 집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또한 노동소득 이외의 돈을 벌 수가 있죠. 심지어 뭐 임대주택에 살아서 자기 집이 없다 하더라도 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, 그리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노동소득 이외의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.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임대주택을 살면서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노동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은 참 피곤해지겠죠. 이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니까.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대출을 갚게 되면은 그 과정에 또 자기 집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죠. 내 집,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계속 상승했고 주식시장은 뭐 올라왔다가 잠시 내렸다가 안 좋았는데 올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아닙니까? 이렇게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, 오롯이 노동소득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수혜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야 뭐 굳이 투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눌러 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, 그와 달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처럼 이렇게 뭐 30년 계획 잡고 아니면 20년 계획 잡고 오래 들고 있으면 되는데, 이 주식 투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이 자체를 뭐 투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어보고자 싶은 욕심에 의해서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무쪼록 이 주식 투자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석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. 부동산처럼 그냥 오래 들고 간다 생각하면 주식 투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, 부동산은 그렇게 잘 하면서 주식 투자는 좀 너무 투기적으로 하더라 이 말이죠. 제가 아예 뭐 이왕 투기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내가 좀 투자금 대비 큰 수익을 얻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주식 투자 말고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일주일에 5,00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복권을 사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아주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큰 돈을 많이 있다 아닙니까? 투자금 대비 엄청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. 근데 차라리 주식보다 투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는 뭐 수익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복권도 괜찮다 생각하는 게,
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. 일단 이 복권을 사게 되면은 복권을 파시는 분도 뭐 생계에 도움이 될 거고, 또 복권을 만드는 그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, 기업에 계신 분들도 생계에 도움이 될 거고, 또 그 기업은 세금도 낼 거고, 그럼 국가에 도움이 되고, 또 그 기업은 복권 수익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역시 뭐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복권 하나만 삼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또 게다가 매주 당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만하게 우리는 다 여기서 힘들게 산다 가정했을 때 한번 잘 살아보려고 복권을 사는데, 매주 한 명씩 마치 우리가 갯돈 모아서 몰아주기 해서 내보내듯이 니는 저 가서 잘 살아라 하고 한 명씩 이렇게 매주 내보낸다 입니까? 그러니까 이번 주 갯돈 타서 누가 나가고, 다음 주 뭐 누가 또 갯돈 타서 일로 나가고, 그 다음 주 갯돈 타서 이렇게 나가고, 내가 가든 남이 가든 어쨌든 내가 좋은 일해서 좀 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저절로 내보내 주니까 그 역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이 노동소득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다는 일이고, 또 이왕 이렇게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 직업을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을 추구를 한다면은, 이왕이면은 이 주식 투자도 투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처럼 좀 오래 보유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고, 심지어 나는 집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갖다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지금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. 요거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쉬시는 동안에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.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. 늘 말씀드렸듯이 요거 757명이 봤답니다.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.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좀 글자를 키워서 이렇게 보면은, 지금 이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뭐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쭉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하는 게 되어 있어요. 국회의원들이 쭉 보고 궁금하면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. 여기 한국은행법입니다. 그런데 그 내용 보면은 뭐 세계 경제, 뭐 실물 경제, 물가, 금융, 외환 시장, 뭐 기준 금리가 어떻고,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예상이 되고, 뭐 앞으로 금융 정책을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, 이런 식의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가 있는 굉장히 좋은 보고서입니다. 그래 보면은 한국은행의 목표, 운영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딱 적었죠. 물가 안정 목표자라고 해서 현재 한국은행의 이 물가 안정 목표는 2%입니다.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딱 2%라는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서, 이렇게 잡아놓고서 2%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경기 부양을 한다. 돈을 좀 푸는 쪽으로 가고, 이렇게 2%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돈을 좀 빨아 당겨 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한다.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을 갖다가 좀 더, 일단 요런 내용이고 2% 요건데,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잠시만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, 일단 물가 관련해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답니다. 물가 관련해서 전망하고 있는 걸 좀 보면, 자, 이렇습니다. 자, 좀 키워서 좀 보도록 합시다. 지금 물가가 이렇대요. 한국은행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%입니다. 2% 딱 기준을 해서 2% 아래쪽으로는 좀 돈을 좀 푼다 이 말이죠.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하기로 2020년 그리고 2021년, 2022년 보면은 2%가 안 되죠. 그러면 한국은행은 계속 2021년, 2022년에도 계속 지금처럼 돈을 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2%딱 기준을 해서 물가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, 예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. 이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.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2% 아래쪽에 물가가 머물렀다면 2% 위쪽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곧바로
이 경기를 갖다가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빨아당기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봤어요. 그러면 일단 우리 한국은행하고 저기 파월 연준 의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건데, 모르겠어요. 우리도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상당 기간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. 또 그리고 경제 전망은 예전에도 보여드렸죠. 지금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이렇게 좋겠다고, 경제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경제가 민간 소비 설비 투자면 쭉 좋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데 한국은행은 또 계속 돈을 풀 것 같다. 그러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안 할 이유가 없죠. 또 그 과정에 이렇게 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떨어지고 뭐 이래 한다 손 치더라도 전혀 쪼릴 필요가 없겠죠. 계속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꼭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꼭 주말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금융업, 유통업, 통신업,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 추세에서 고점권으로 분류된 업종들이 있잖아요. 이 업종들 지금 이 외국인들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이 추세에서 보면 고점권이 없는 업종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죠. 그 말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현금 여유가 좀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거 많아요. 31개 종목이나 됩니다. 이것도 뭐 다 살펴볼 수가 없죠. 일단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.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요 종목하고 네이버 요 두 종목, 그리고 좀 더 간다면 삼성물산 요 한 세 종목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아요. 일단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보면은 일단 참모들이 이렇게 매도 진행 중이죠.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네이버 같은 경우도 참모들이 예전에 이때 2019년도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. 요 두 종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앞서 본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, 그 나머지 이 종목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나머지 이 종목들 있죠. 이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그동안 고점으로 분류되던 업종들을 지금 매도하고 좀 지금 돈이 저평가된 데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. 지금 세력들의 포트폴리오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검색된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. 주말에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. 저는 이 종목도 쭉 한번 살펴보고서 월요일 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게 있으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또 뭐 한 주가 싹 지나갑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7천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0명에 이제 육박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병상이 좀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쪼록 뭐 주말에도 건강 조심하십시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